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4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김만배 씨, 대장동 화천대유 최대 주주죠. 이 사람의 입을 열기 위한 또 하나의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뭐냐면 그 첫 번째가 사실은 지난 2월 18일이죠. 범죄 수익 340억 원 은닉, 숨겼다 이런 혐의로 다시 구속을 했죠. 저는 뭐 영장이 발부가 될지 안 될지 좀 애매하다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구속한 상태에서 이제 수사를 벌이니까 이것도 남은 재산 그거보다 훨씬 더 나가서 사실은 남은 재산의 문제가 아니고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하는 그분 이걸 밝혀라 뭐 이런 얘기죠. 근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김만배 씨는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작년 12월에 뭐 800억 원 넘는 그 김만배 씨의 재산을 추징보전 동결, 그러니까 처분 못하게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추가로 추징보전을 한 겁니다. 추징보전은 검찰이 신청을 해서 법원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검찰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 재산 압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인정을 했다는 게 중요하고 이 기사도 결국 검찰이 자기네들이 이런 그 조치를 취해서 법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김만배 씨의 재산 중에서 추징보전 동결된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의 모두 다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겁니다. 우선 화천대유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뭐 신탁, 수익 뭐 이런 걸 포함하고 그 다음에 김만배 씨 가족 이름으로 그러니까 자기 거 뭐 자기 누나 거 뭐 하여튼 뭐 등등 이런 것들의 부동산, 차량, 뭐 수표 뭐 이런 것들이 총 1270억 원을 추가로 했다고 합니다. 이 1270억 원 중에서 1124억 이거는 김만배 씨가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거다. 이렇게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인데 부동산, 차량, 채권, 수표 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왜 김만배 씨가 김만배 씨 누나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아니고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윤기중 교수의 연희동 자택을 산 게 있었죠. 그게 19억 원인가 됩니다. 그거는 사실 그 누나가 산 건지 아니면 김만배 씨가 돈을 대줘서 산 건지는 뭐 현재 수사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포함시켰다. 아까 그게 말씀한 거죠. 김 씨의 가족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 이것까지도 다 추징보전 대상. 뿐만 아니고 김만배 씨가 이 부동산 사업, 대장동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자기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거. 이거는 사실 범죄 관련성을 뭐 직접 확인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 재산이 115억 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족들 개인 계좌, 수표 뭐 이것도 31억 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까지도 모조리 다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걸 법원이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김만배 씨가 기자 생활하면서 뭐 재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대장동 사업 시작하기 전이라도 이것도 범죄 수익과 관련돼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검찰은 물론 하는 것이고 법원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적어도 이 사람들이 김 씨와 그 김 씨 패밀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종류의 재산 이거는 뭐 일단 다 추징보전이 돼 있고 추징보전이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의로 그걸 처분할 수가 없다. 팔아치우거나 뭐 이렇게 돼서 현금화해서 어디 쓰고 불가능하다는 거죠. 확정 판결이 언제까지 될까요? 아직 멀었죠. 왜냐하면 1심도 아직 안 끝났으니까. 2심, 3심까지 만약에 간다고 했을 때 엄청난 기간이 그 기간 동안에 자기 이름과 자기 가족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 모두 다 묶여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김만배 씨로서는 사면 초과의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이 상황은 검찰이 일부러 만든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진실을 털어놔라.
털어놓으면 이게 빨리빨리 진전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검찰이 수사를 계속 끌면 끌수록 훨씬 더 오랫동안 이 재산은 동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 합치면 저 작년 12월에 800억 원 정도까지 합치면 총 2070억 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김만배 씨의 재산 대부분, 이것도 대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직도 어디에 숨겨 있는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 명의가 아닌, 자기나 가족 명의가 아닌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현금, 뭐 수표도 현금이고, 뭐 이런 것들을 얼마 전에 보니까 김만배 씨의 그 대학 동문 한 사람도 또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더군요. 이 사람도 김만배 씨로부터 요청을 받고 자기 뭐 무슨 집이나 차량이나 이런 데에 현금성 자산을 숨겨준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전히 찾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그 뭐 부동산이나 또는 차량이나 뭐 이런 쪽에 이제 김만배 씨 패밀리 이름으로 돼 있는 거는 일단 다 찾아서 전부 다 추정 보존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김만배 씨 뭐 동문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김만배 씨 부탁을 받고 현금을 가지고 있다든가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직 좀 덜 찾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까지도 다 찾으면 뭐 그것도 저는 시간 문제일 거라고 보는데, 다 찾으면 김만배 씨는 과연 입을 열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글쎄요, 그거야 뭐 알 수 없죠. 김만배 씨가 어떤 그 심리적 압박을 받고,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뭐 극단적 선택 시도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그 지금 구치소에 앉아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변호사하고도 상의를 많이 할 거고요. 뭐 변호사도 지난번에 한번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변호사하고 함부로 상의하기도 어렵고, 뭐 지금 이런 그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결단을 내려서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이 대장동의 진실이 일찍 드러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겠죠. 걸리거나 아니면 어찌 보면 끝내 안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많은 그 기자들이나 또는 일부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은 뭐 시간 문제다, 시간 문제라고 한 게 벌써 몇 달 지났습니다. 시간 문제 아닐 수도 있다,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오히려 자, 김만배 씨가 검찰이 이 정도의 압박 카드를 들이밀었으면 김만배 씨가 손들고 나올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 김만배 씨 주변을 취재해 보면 김만배 씨는 배임죄와 관련해서 무죄가 나올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651억 원 상당의 배임죄로 기소가 돼 있고요. 김만배 씨도 그 공범으로 똑같이 기소가 돼 있습니다. 지금 대장동 재판이라는 게 다른 범죄 혐의와 더불어서 이 배임 부분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자기는 무죄가 될 거라고 본다는 거죠. 배임죄가 무죄가 되면 적어도 그만한 정도의 돈, 그것 때문에 묶인 돈 정도는 김만배 씨가 찾아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앞으로 여생, 뭐 김만배 씨 이제 뭐 60 정도 됐습니다만은 앞으로 남은 인생 그거 가지고 뭐 잘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감옥 좀 한 몇 년 갔다 왔다가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김만배 씨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입을 여는 시점은 결국 그 배임죄가 무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판단이 들었거나 아니면 그런 판결을 받았거나.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고비가 그 우선 배임죄 무죄 부분에 관해서 본인이 그 확신이 깨져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 확신이 깨질까요? 이거는 일종의 본인의 기대를 반영한 예상, 그리고 변호사는 아, 이거 무죄 받아줄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김만배 씨는 입을 안 열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 배임죄 무죄되면 아니 그 재산 가지고서 자기는 충분히 재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뭐 한 60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배임죄 무죄 예상 내지는 기대 이 부분이 깨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냥 깨지기는 어렵다. 그러면 이게 깨지게 되는 첫 번째 계기는 뭐죠? 1심 재판입니다. 1심 재판. 1심 재판에서 1심 재판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글쎄 뭐 예상할 수가 없죠. 그거야 뭐 판사가 정하는 거니까. 뭐 나중에 가다 보면 거의 끝나가다가 변론 재개할 수도 있고 뭐 진짜 그건 판사 마음입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그냥 관측하기에는 지금 현재 대장동 재판, 김만배 씨가 받고 있는 대장동 재판은 막바지 단계 아닌가 이런 예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막바지 단계라면 앞으로 한두 달 그러면 뭐 3월 말 4월 뭐 4월이나 뭐 이쯤 되면 대장동 재판이 끝나지 않을까. 거기서 만약에 진짜 김만배 씨의 기대대로 1심 재판에서 대장동 배임죄와 관련해서 김만배 씨가 무죄가 됐을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2심까지 또 넘어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뭐 입을 안 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거기서 그 배임죄가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 1심에서 물론 그게 확정 판결은 아닙니다만은 그럴 경우에는 김만배 씨의 결심, 내가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결심이 결정적으로 흔들리는 계기가 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총 2,070억 원 상당의 자기와 자기 가족 명의의 재산이 추징보전을 위해서 동결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배임죄도 유죄가 나왔고, 그렇게 되면 거기다가 그 4월 정도까지 검찰은 끊임없이 남은 재산 한 톨까지 다 찾아낼 것이고, 이렇게 되면 김만배 씨한테는 대장동 재판이 확정되더라도 자기한테는 그 재산을 찾아서 뭔가 제기할 수 있는 기반 같은 것이 사라지는 거죠. 그럴 바에야 차라리 형이라도 감경을 받자, 이런 결심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이제 그 김만배 씨의 나머지 그 김만배 씨와 김만배 씨 가족 명의의 재산이 완벽하게 추징보전 동결됐는데 그러면 입을 열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저는 아마도 이것도 다 예측입니다만은 예측과 분석이죠. 아마도 이거 가지고서 충분하지 않다. 이게 필요 조건은 되는데 충분 조건은 아니다. 충분 조건이 되려면 1심 재판 결과에서 배임죄가 또 유죄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